여자들은 폭용한 거 좋아하나요? 여자들은 남성의 그 폭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 다만 이제 폭용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위생적인 측면, 뭐 냄새나고 거기 뭐 이물질 끼고 이런 것 때문에 폭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제 뭐 아침, 저녁을 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폭용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선택권 없이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다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성인이 돼서 선택해서 하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폭용이 사실은 사비섹스에 있어서 폭용을 안 했을 때 줄 수 있는 또 느낌이 있고, 또 해서 주는 뭐 위생 측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점도 있을 거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 또한 여성, 내 파트너의 취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참 섹시하세요. 여자들 시옷기 시키는 건 애무를 잘해서 잘 시키는데 정작 저는 근데 남자 시옷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 이미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랑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셈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스킨선이 있고 다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여자 사정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남자는 이미 사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시옷기라는 게, 남자 시옷기라는 게 사정하고 나서 또 한 번 하는 걸 시옷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무리하게 자극을 줘서 하실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우리가 남성들이 보통 하는 그 사정 이전에 사정을 하지 말고, 그 100이 사정이라고 하면 100까지 올라가기 전에 80, 90에서 오르가즘을 더 충분히 만끽하는 그런 수련을 하는 게 낫지. 일단 사정하고 났는데 또 사정한 걸 굳이 막 이렇게 귀두를 자극을 시켜서 억지로 또 사정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도 않대요. 막 너무 막 지린 느낌? 막 지릿지릿하고 막 정겨우는 느낌이고 이래서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아, 사람만 바뀌면 한도가 없는데 같은 사람이랑 잘 안 된다고요? 인생무사님, 제가 뭐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담은 하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같은 사람이랑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관계에 애착을 형성을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어떤 애착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람과의 반복되는 어떤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해서 몸에서 그걸 또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대부사님하고 상담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라님처럼 또 낯설은 사람하고는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성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은 내가 처음에 어떤 성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경험이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내 그 성향이나 형태가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여성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내 현재의 성에 대한 어떤 현상, 그거는 바로 과거로부터 해온 경험의 결과예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사랑, 자궁사랑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자궁섹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궁섹스라는 게 우리가 질 삽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이 있으면 질의 끝에 이렇게 자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궁이라는 거는 자궁의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궁은 이제 방으로 치면 자궁 입구, 문이 있을 건데, 그 자궁의 입구는 딱 2번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면 여성이 생리할 때 0.1mm 벌어져서 생리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할 때, 아이가 나올 때 한 10cm 벌어져서 아이가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섹스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자궁 경부 앞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동그란 도넛 모양의 그 자궁 입구와 그 다음에 이제 질 끝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귀두가 들어갔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느낌상 귀두에서는 뭔가 이렇게 입으로 혹혹 빨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궁 섹스를 한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궁 위치는 다르진 않아요. 자궁 위치는 똑같은데 그 자궁이 처음에 삽입했을 때는 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여성이 흥분을 하면 이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이제 고조기로 올라가면 앞으로 당겨왔다. 이렇게 위치가 흥분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그 여성의 자궁의 위치는 똑같아. 우리 장기가 심장은 여기 있고 뭐 간은 여기 있고 위는 여기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자궁도 장기 중에 하나잖아. 여성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자궁만은 이렇게 해먹처럼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의 흥분 정도에 따라서 질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자궁도 같이 위치가 흥분도에 따라 각도나 이런 게 변하는 거지 원래 위치는 똑같아요. 네, 오케이. 여자도 남자 몸 보면 흥분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게 막 뭐 식스팩에 막 근육에 뭐 무조건 그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고 TV에서 본 배우 같은 그런 몸이어야 흥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하나에 꽂혀서 그 특별한 모습 때문에 섹시해 보이거나 흥분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라는 건 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순간에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팔을 딱 걷었어. 근데 여기서 보이는 뭐 실핏줄 뭐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 이렇게 머리 막 묶을 때 모자 이렇게 뒷 목덜미만 봐도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 순간들. 똥배 나오고 전완근 근육 없으면 흥분 안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완벽한 이상적인 몸매여야만 흥분되고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키가 작건, 배가 나왔건, 뭐 엉덩이가 처졌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자체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 순간이 있으면 그의 몸조차도 어떤 상태든 간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섹시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아요. 지금 여성은 가짜로 흥분을 하는 척 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경험이 많음, 결혼 후 부부 생활을 해가는데 문제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의 그 가짜 반응에 속아서,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생각했다가, 정말 이제 현실에서의 내 파트너와는 뭐 일부러 좋은 척 해주거나 이러질 않다 보니, 거기서 내 진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살아보면 외모보다 마음씨가 예쁘면 소중히 보입니다. 맞아요. 여성의 가짜 연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분들이 나는 참 잘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맞아요. 여성의 80% 이상이 가짜로 오르가즘을 표현을 해요. 그게 여성한테 섹스라는 게 내 오르가즘보다도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섹스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좋다고 표현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막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티를 내고 못 느끼는 걸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할까. 그래서 막 이렇게 느끼는 척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업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업소는 그냥 빨리 내가 느끼는 척 해서 이 사람도 사정하게 해서 그냥 이거를 종료해야지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성들일수록 더 연기를 리얼하게 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의 그 거짓 오르가즘이 의사소통에는 이제 혼선을 빚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는 당연히 싫죠. 싫지만 그게 관계에서 특히 섹스하는 그 도중에 전 과정에서 100% 솔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도 말 안 하실 거지만 여기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싫다, 별로다, 아니다 이거를 잘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목소리가 참 섹시하세요. 여자는 일주일에 2번씩만 해주면 6개월 정도만 고정적으로 하면 자꾸 하자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자는이라고 하지 말고 여자는이라고 하면 전체 여자잖아요. 근데 전체 여자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씩만 해주면 6개월 정도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자꾸 하자고 하던데요 하는 게 잘 맞았을 때, 잘 맞았을 때. 어떤 여성분은 일주일이면 막 5일 하기를 원하는 여성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한 등만 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자 나이 32, 33세 그때가 제일 왕성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나이가 그게 출산하고 겹칠 때 있잖아요. 요새는 출산이 많이 늦어져서.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이 한 20대 후반에 출산을 많이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출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출산을 뭐 일찍 20대에 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중후반 때 성욕이 가장 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나이 때 요새는 대부분 또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또 가장 또 왕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출산이 그 성욕에 좀 많은 영향을 여자한테 끼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또 양육하는 기간에는 몸의 모든 에너지가 양육 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성욕 쪽으로는 많이 에너지가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가장 또 속상해하고 외로워하는 기간이 또 그 아이한테 엄마가 와이프가 너무 막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그 기간을 또 많이 남자들이 외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나죠. 그때 바람납니다.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 그 여성이 내 와이프가 내 아이를 키우는 거에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간에 외롭다고 해서 내가 바람 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기간에 양육에 더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성적으로 멀어지려고 할 때 다른 식으로 꼭 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육체적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그 양육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날 때쯤 아이가 한번 서너 살, 네다섯 살 이상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뜨거운 다시 부부로 돌아올 수 있지. 저 때, 나랑 안 해주니까 나는 그럼 딴 데 가서 살래. 이러고서 이제 외도를 선택하시게 되면, 업소욕을 선택하든 외도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부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가 얼마나 있겠나요 했는데 그런 남자가 돼야죠.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40대 이상의 그때 몇 프로였죠? 우리 외도가 몇 프로라고 했죠? 몇 프로 이상 굉장히 많은 수치의 남성들이 외도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 첫 출발점이 대부분 저 때거든요. 의리로 사는 거 맞아요. 의리로 사는 게 맞고 사실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우정의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의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의리를 진짜 목숨만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의리를 그렇게 같은 남자끼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신하면 진짜 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면서, 왜 내 와이프, 내가 선택한 내 사랑하는 여자와의 의리는 그렇게 쉽게 져버리냐는 거죠. 그렇게 의리가 중요하면, 의리로 사는 거면 그 의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의리 안에, 사랑 안에 그 의리, 신뢰, 믿음, 그게 다 포함이에요. 정성껏 여친 와이프한테만 잘해줘도 도시락 싸서 회사 찾아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 하기 나름이죠.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서 선택했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몇 년 지나면 뭐 의리로 산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섹스리스트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같은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는 좋은 걸 얘기를 하는 사람 있고 누구는 뭐 안 한다, 못 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거죠.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애널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애널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질로 삽입을 해서 관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널도 이제 구멍이다 보니 애널 쪽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애널 쪽을 하실 경우에는 괜찮다, 안 괜찮다는 그 상대 여성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여성이 나는 애널은 싫어 그러면 못 하는 거고 한번 시도해볼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부부간의 섹스는 평생 가긴 힘들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 오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연구나 노력을 멈췄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래도록 잘 관계를 유지하고 하신 부부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같이 살다 여러 번 고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고비 때마다 제일 쉬운 선택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 열심히 해서 잘하면 돈 번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겠어 이러고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부자 못 되는 것처럼 섹스도 부부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난 이 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 없어.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을 안 하잖아요.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부부가 다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50 넘으니 힘들어지네요. 그 50이 바로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잖아요. 반환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힘든데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반환점 돌 때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힘든 그 순간을 부부가 서로 현명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노력하시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고개를 꼴딱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보릿고개도 그렇지만 보릿고개도 음식을 먹을 게 없어서 막 죽을 똥 말똥 해도 버티면 일단 고개이기 때문에 꼴딱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오잖아요. 저 아는 50대 중반 30년 차 부부신데 매일같이 러닝하시고 주 3회씩 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살 뿐이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섹스헬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포기하시고 방법을 몰라서 헤매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지도 않고 방법이 없지도 않아요. 다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안 갔을 뿐인 거고.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남는 거는 내 옆에 남는 거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솔직히 자식도 크면은 내 배 아파 낳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도 나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친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 한 사람조차도 내 곁에 없다? 나를 몰라준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 많은 거고요. 네, 좋아요. 자유 횟수가 너무 많은데 줄이는 법 없을까요? 그 도파민을 자유에서만 찾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유 횟수를 줄이는 거는 자해를 급하게 빨리 해서 그래요. 더 어떤 시각적인 야동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조명에서 편안한 음악 틀어놓고 내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부드럽게 천천히 한 30분, 40분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른 곳도 이렇게 만져가면서 천천히 아마 자유를 하시면은 그렇게 막 횟수를 여러 번 하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스턴트 같은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한정식처럼 하나씩 하나씩 코스별로 먹는 한정식처럼 그렇게 느리게 부드럽게 즐기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번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매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매일 해서 사정을 해서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그렇게 매일 해서 내가 낮에 일할 때 막 피곤하다 그러면 당연히 횟수 줄이셔야죠. 네, 오케이. 사정량이 적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원래 적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보다 양이 급격히 줄었다거나 아니면 사정했을 때 하고 나서 고환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사정하는 그 느낌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줄었는데 그 양이 줄은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하고 났을 때 고환이나 이런 쪽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사정할 때 어떤 통증이 있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전립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없이 양만 줄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정 통증은 없는데 오르가즘의 느낌의 감도가 떨어진다. 그거는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는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받는 것도 처음에 받을 때는 막 아프던 게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똑같은 강도로 했을 때는 이제 느낌이 없어지니까 더 세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섹스가 전반적으로 거의 같은 패턴에 같은 방법으로만 수십 년을 해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느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는 숫자예요. 나이는 숫자예요. 오히려 30대 때 뭐 바쁘고 막 일에 치여서 기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없던 사람이 오히려 40대 이후부터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성욕이 오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심인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제가 뭐 약을 팔기 위해서 어떤 성분이 좋다, 뭐 드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먹는 거는 써보고 사실은 내가 해왔던 그 섹스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정신적인 자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을 처음부터 무조건 드실 필요는 없고요. 드실 필요는 없고 운동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특히 뭐 그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회음부를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저렇게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가 안 좋은 습관을 좀 없애보고 운동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이제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이제 약의 도움, 어떤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리리오피 젤하고 라피크 젤하고 뭐가 더 좋냐고요? 라피크 젤과 리리러피 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피크 젤, 그러니까 1mm 조만한 거 하나에 10개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딱 찢어서 쓰는 거. 걔 같은 경우는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좀 잘 느끼지 못하고 오르가즘을 잘 오르지 못할 때 그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 약간의 자극을 줘서 감각을 좀 잘 느끼게끔 서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조그맣게 들어있는 핑크색 라피크 젤이고요. 리리러피 젤은 펌프로 이렇게 짜서 쓰는, 이렇게 톡톡 짜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음부 쪽 마사지를 하거나 그렇게 애기 안 나올 때 서브로 쓸 수 있는 그런 젤이에요. 그래서 둘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그 선배님들 같이 만약에 그 삽입 시에 애기 좀 부족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리리러피 젤이 좋을 수도 있고요. 여튼 간에 그 젤 성분이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질 안에 들어가도 왜냐면 여성의 그 약산성, pH 산도도 맞춰야 되고 또 외음부 쪽 피부는 그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약한 입술하고 비슷한 그렇게 얇은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아무거나 쓰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어떤 두드러기라든지 열상이라든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이 없는 그런 원료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네, 좋아요. 확실히 남자는 잠 못 자고 그날 일이 너무 힘들 때 퇴근 후 운동까지 해서 누우면 자는데 여친이 속옷이랑 가터벨트만 바꿨는데 그거에 피로가 풀리는 거 보면 남자는 참 단순하다고 느껴요. 세리님,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의 비아그라처럼 여성의 비아그라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히트를 못 치고 없어진 이유가 그런 흥분제가 여자한테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여성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은 남성하고 좀 달라서 뭘 먹거나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빨리 사정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사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대부분 남성분들은 저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정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그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자위 습관부터 시작해서 삽입하는 그 방법까지 내가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의해서 뇌가 반사신경에 의해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습관들을 다 바꾸시면 돼요. 자위도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삽입섹스도 마찬가지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발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방법을 바꾸시면 돼요. 루틴을 바꾸면 돼요. 왜냐면은 모든 게 몸은 그렇잖아요. 습관대로 반응하거든요. 그럼요. 패턴 바꾸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편한 쪽으로 내 몸을 길들여 왔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습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바꾸려고 한 게 제가 항상 그 커피를 마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살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피부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가장 여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뭐죠? 그 수분감 있는 그런 피부가 중요한데 커피나 이런 게 이노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커피를 안 먹고 대신에 이제 구기자를 마시려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구기자, 결명자, 또 뭐 하나 더 넣었는데 하여간 3가지 넣어서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정 마시고 싶으면 이제 뭐 하루에 1잔 정도만 마시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오늘부터 저도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습관 바꾸는 거는 90일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90일. 그래서 90일 정도는 해야 우리 뇌가 이게 이제 바뀌었네라고 뇌가 인식을 한대요.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그 섹스 테라피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좀 약간 낯설고 그리고 또 잘못 다른 쪽 이상한 쪽 거기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네이버든 뭐 AI든 섹스 테라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전문적인 자격증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병원같이 연계해서 어떤 성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커플이 왔을 때 연계해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어떤 뭐 질환으로 치료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기능적인 거, 뭐 여러 부분이 포함되잖아요. 성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탈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토탈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섹테라피라는 게 뭐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미약하긴 하나마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코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코칭도 하고 하면서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기도 힘드시겠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고 제가 그 유튜브나 틱톡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섹스 테라피라는 직업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코칭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라피 스쿨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 그 돋보기에 검색하시면 저희 그 상담방으로 넘어가거든요. 채팅방으로 1:1 상담이에요. 단체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 채팅방이니까 거기서 뭐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나는 빨리 그냥 전화로 빨리빨리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전화하셔서 문의 주셔도 돼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네, 좋아요. 보통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가 나의 특별한 성 경험을 이야기 나눠보자 해서 자기가 했던 경험 중에 좀 장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규미님은 회사 휴게소,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비상계단 말씀도 하셨었고, 특별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비상계단 꼭대기, 옥상 들어가기 직전. 이상하게 다른 거는 기억에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어디 가서 뭐 어디 여행했다, 뭐 어디 가서 뭐 봤다, 뭐 이런 건 기억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섹스는 하고 나면 잘 기억에 남지를 않거든요.
내가 기억에 남는다 하면은 정말 특별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만 말씀드리면 노래방?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특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 뭐 평범하고 이래도 나한테 특별하면 특별한 게 되는 거죠. 하늘 위에 항공기에서 하는 분도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엠마누엘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아주 옛날 비디오였는데 어떻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야한 영화인지 모르고 본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그 겉에 사진이 너무 예뻐서 본 건데, 뭐 로맨스, 사랑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되게 야하더라고요. 근데 그 엠마누엘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죠. 엠마누엘,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그 시기가 있대요. 저도 공부하면서 안 건데, 그 에로티시즘이 굉장히 영화에서 주를 이루었던 때가 8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 그래서 그때 나오는 영화들이 그렇게 그 에로티시즘이 뭔지를 잘 표현하는, 그래서 뭐 엠마누엘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나프 유쿠나 그런 에로티시즘을 잘 표현한 그런 영화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때 80년대 아마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뽕 시리즈부터 해갖고 병강세 시리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예. 아, 맞아. 잘 마킹 맞죠? 잘 마킹 감독. 맞아요, 맞아요. 문 무슨 영화도 있는데, 문 뭐더라? 투문 정션. 맞아요. 아시네. 누구는 따뜻한 안방, 누구는 개방형 장소, 그 누구는 불안불안한 장소에서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맞아요. 안정감, 익숙한 장소에서 더 이완이 잘 되고, 그래서 더 느끼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장소, 또 누군가 볼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또 내 흥분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서 해보는 것도 내 그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 하우스에서 많이 사랑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그 방앗간에서 사랑을 나누듯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하우스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틴토 브라스 형님. 퇴근엔도 틴토 브라스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요즘은 그런 에로틱한 영화는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러브하우스네요. 하우스에 방 있음. 아르꼬마르꼬님, 하우스에 방 있음. 하우스에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농막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은 항상 그 씬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할만하면 갑자기 막 방아 찢는 거 나오고, 그 다음 막 수조 나오고. 알아요. 틴토브라스. 알 것 같아. 엉덩이 얘기하니까 딱 알 것 같아요. All Lady Do It. 맞죠? All Lady Do It. 틴토브라스 맞죠? 항상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그 바람에 날리는 뭐 자전거 타고 갈 때 짧은 치마 입고 뒷모습 보라는. 맞아요. 올레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성이라는 게 이런 에로티시즘 안에 어떤 해악이 있고 이런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포르노를 싫어하는 이유가 포르노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는 뭘 어떻게 해도 그냥 하는 건 결국은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고 싶게끔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하고 싶게끔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설레임, 호기심,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자극이 되는 그런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로티즘이라는 거 아래에서 저렇게 만든 영화들이 더 재밌지, 그냥 뭐 기승전 그것만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 에로. 목소리가 참 섹시하세요. 저희가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도 우리 세라방님들이 좀 더 매력을 뿜뿜하는 매력을 여성들한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남성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잖아요. 근데 그 첫인상이 저는 얼굴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3종 세트로 돼 있어요.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씻는 거 이렇게 3종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인원 3인원 샤워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몸도 닦고 하는 3원이에요. 게다가 퍼퓸, 향기도 좋은. 그래서 요거 하나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당연히 뭐 보습도 되겠죠. 피부도 매끄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하고 몸에다 뿌리는 거. 이제 깨끗이 찢었으면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피부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게 스킨이라고 나오는 건데, 보통 스킨은 손에 되게 덜어서 이렇게 착착착 해서 얼굴에다 막 이렇게 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손바닥이 한 80%는 먹어요. 얼굴은 20%밖에 못 가져가고. 왜냐면 손은 늘 건조해 있고, 손에만 투명층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가 목욕탕 가서 왜 몸에 물 담그면 그 손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투과돼서 쭈글쭈글해지는 게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 덜게 되면은 손이 다 먹고 얼굴은 안 먹어요. 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접 얼굴에 이렇게 뿌리게끔, 분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뿌리게. 근데 얼굴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도 뿌리시면은 일단 이 제품은 뭐 보습작용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향기예요. 발랐을 때 그 몸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 막 그 머스크 향 강한 그 뭐죠? 사우나에서 그 공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제품 발랐을 때 막 그 아저씨 그 스킨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 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여성들이 이렇게 끌리게끔 하는 그런 향이거든요. 시트러스 계열의 가장 이렇게 라이트하면서도 상큼한 그런 향이에요. 시원한 향. 그래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사계절 다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름에는 솔직히 얘 하나만 발라도 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해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더 좀 피부가 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는 것까지는 하지만 여름에 정말 얘 하나만 바라도 될 정도로 촉촉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로션, 에센스, 크림을 한 대로 또 모아놨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화장품 8개, 10개씩 못 바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 2개, 딱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한,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돼 있어서 흡수도 너무 잘 되고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발랐을 때 정말 금방 스며들고 촉촉하고 남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끈끈하면 안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도 이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닦는 거 하고 해서 3개가 레이어링 됐을 때 내 채취랑 딱 섞이면서 내 몸에서 나는 살냄새 같아지거든요. 근데 살냄새가 만약에 이런 향기가 난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안기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엄선해서 그리고 지금 5년 이상 꾸준히 같은 회사 한 제품만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얘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좋은데 비싸면 또 안 되잖아. 좋은데 싸야지. 네, 맞아요. 올인원이에요. 요거 닦는 것도 올인원이고, 요거 하나로 샴푸도 하셔도 되고, 얼굴도 닦으시고, 면도도 하셔도 되고, 몸도 닦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어디 뭐 사우나 가실 때든, 어디 뭐, 저기 골프 가실 때든 요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딱 2개.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요 3개 다 합쳐도 5만 원대. 너무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여성들이 가장 남성을 만날 때 신경 쓰는,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체취예요. 냄새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인상도 좋고 뭐 잘생기고 이랬는데 옆에 딱 왔는데 냄새에서 딱 뭔가 걸린다. 딱 그래버리면은 호감도가 그냥 급락을 하거든요. 주가 떨어듯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외모는 그냥 그랬어. 근데 딱 옆에 앉았는데 어떤 향기에서 어떤 자극이 온다. 그러면은 호감도가 또 급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외모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외모를 보죠. 우리 첫인상은 0.8초 만에 결정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좋다 싫다 아니다 기다가 내과다 아니다가 0.8초면 결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서 뇌에 직관적으로 그 호불호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맞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그만큼 그 향기라는 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여자가 너무 막 이렇게 향이 강해도 솔직히 남자분들 거부감 느끼죠. 막 향수 냄새가 강하든 화장품 냄새가 강하든 너무 막 강해도 좀 거부감 느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체취가 별로인 분은 드문데,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향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성도 남성도 다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일단 제가 아까 시트러스 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트러스 향이라는 게 약간 풀냄새, 자연의 향 같은 그런 상큼한, 프레쉬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향이 좋은 것 같아요. 머스크 향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막 그런 진한, 나는 남자야! 막 이러는 그런 향이 유행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결혼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결혼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인 상황이 됐고, 또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인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떤 자유의지거나 좋은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포기해야 된다,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삼포세다라고 해서 뭐도 포기하고 해서 결혼까지 포기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포기가 아닌 나의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봤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더 삶을 선택하고 싶다 해서 비혼을 선택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도 없어서 나는 안 할래.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친이 50대 초반이라고 하시면 아마 갱년기 오셨을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성욕도 떨어지고 또 피곤함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피하는 거고, 아파서 피하는 거고, 힘들어서 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피한다고 하면은 그 잠자리의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삽입 섹스 위주의 섹스가 아니라 뭔가 서로의 몸을 애무해주고 마사지하고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터치로, 그러니까 비성적인, 꼭 성적으로 유도하는 애무 같은 터치가 아니라 비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뭐 발만 만져줘도 좋고, 뭐 가슴만 해줘도 좋고, 허리나 등 쪽만 이렇게 마사지 해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성적인 접촉을 좀 더 늘리시고, 그래서 그런 접촉이 반드시 섹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약간 편안함을 주신 후에 시도해 보시면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케이. 저의 이제 특별한 제가 기억에 남는 제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뭐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은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 색다른 장소에서 했던 것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런데 제가 세라피 초기 때 성에 대해서 폭주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나는 제가 성을 안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라피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에 대한 크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막 폭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4시간 동안 12번 섹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12번의 섹스가 정말로 24시간이면 하루잖아요. 하루 동안 그 12번의 섹스를 했던 적이, 물론 한 사람하고요. 한 사람하고. 근데 그때가 보통은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 번 할 때마다 더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는 느낌, 더 커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좋고, 그 다음이 더 좋고, 그 다음이 더 좋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완전히, 하루에 12번, 24시간 동안 12번. 한 번 할 때 그 시간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운이 다 나가고, 아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대방도 만약 녹초가 됐으면 그렇게 12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힘으로 하고 힘을 써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다, 녹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성의 기가 남성한테 가고 남성의 기가 여성한테 오면 그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가진 그릇이 요만큼이면은 그게 순환이 되면서 커져요.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많이 지치면 서로 피곤하면 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자고 싶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불이 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기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어느 한쪽이든 그게 제대로 교감이 안 되면 한쪽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뭐 더 한쪽이 피곤하든 그러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한쪽에서 원해도 한쪽에서 아우 나 피곤해 이제 그만하려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12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서로한테 계속 그렇게 보강을 해주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녹초가 되면 안 돼요. 녹초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고 물집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방법을 바꾸면 그렇게 뿔거나 물집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인앤아웃을 너무 강하게 세게 하면 마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방법을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뭐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저의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그걸 증명을 해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예. 아, 12번 때문에 시청자 수가 늘어났다고요? 맞아요. 최재현님은 아시네요. 음과 양의 그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어떤 에너지, 기운으로 이렇게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막 쟤만 만나면 난 이상하게 막 기빨리더라. 엄청 피곤해. 막 이런 게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기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다가도 누군가를 만나면 막 에너지를 받고 막 내가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고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근데 남녀가 사랑하면서 나누는 그 기운은 정말 우리 몸에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뭐 충전기로 치면은 핸드폰 충전기가 만땅 칸 다 찰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만땅 채울 일이 별로 없고 보통 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일하면서 쓰든 뭘 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다가 수면하면서 조금 보충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양을 음과 양이 만나서 잘 이렇게 교감이 됐을 때는 내가 평상시 가진 게 요만큼이면 그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과 증폭이 됐을 때 그게 커지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특별한 경험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섹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 몸이 더 느낄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섹스 테라피라고 섹스 테라피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루 12번 해요? 이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승전 다 빼고 지금 결과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녹초가 되면서 또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녹초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힘을 이용해서 힘으로 하는, 내가 지금은 막 혈기왕성하니까 그 힘으로 하는데 힘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남자는 기가 빠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기를 빼는 게 아닌 음기도 받고 또 양기도 주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일요일 날 새벽에 1번, 아침 먹고 2번, 감자 삶아 먹고 3번, 집안에 쓰레기 청소하고 4번, 저녁에 장어 먹으러 외식하고 갔다 와서 5번. 아이고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하니 한 번 더 할까? 아니야. 다음에 다시 6번 도전해보자. 그 5번 하셨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성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여성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받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성에서는 남녀가 50대 50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남녀 평등 얘기하고 뭐 젠더 평등 얘기하는데 그게 침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침대에서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역할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똑같은 5대5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성만이 뭔가를 주도하고 리드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섹스가 아니라 여성도 남성을 리드하고 서포트하고 남성도 여성을 리드하고 서포트하는 서로 쌍방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섹스를 해야 정말 지치지 않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더 증폭되고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저만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제 경험 얘기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거를 얘기해버리면 마치 뭔가 세라피가
다른 세계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우일 뿐이지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담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가 누군가한테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치로 느껴지실까봐 제가 일부러 제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좋아요. 아, 몇 번을 했다 기준이 남자의 사정 횟수라고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뭐 할 때마다 반드시 사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오르가즘이 느끼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만이 기준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멀티로 오르가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하면서도 여자는 뭐 두 번, 세 번, 열 번도 오르가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르가즘을 기준으로 하느냐, 남자의 사정을 횟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자는 솔직히 한 5번 이상 사정하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맑은 그냥 방울만 똑똑똑 떨어지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사정액은 안 나와도 사정감은 똑같이 느껴요. 그리고 원래 성에 있어서는 성의 크기나 느끼는 그 횟수나 깊이나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같이 갈 수는 있다.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처음에 만나서 서로 모를 때, 그 다음에 알아갈 때,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둘이 불붙을 때, 그리고 그 불붙음이 이제 어떤 신뢰를 통해서 편안함으로 갈 때, 안정기 접어들 때, 또 그게 넘어서서 이제 권태로 넘어갈 때,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영화 대사도 있지만, 사실은 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변해야 되고.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둘이 서로 끝만 놓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계속 가요. 어떤 단계가 오든지 그 관계를 같이 손붙잡고 가면 관계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가다가 어느 한쪽에서 어느 단계에서 손을 놔버리면 그냥 그 관계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끝만 놓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가면서 그냥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놓지 않게 하는 이 관계를 좀 끈끈하게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섹스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람만의 어떤 특별함, 그리고 이 사람만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섹스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여자도 움직이면 스쳐서 쓰라리던데요. 아,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는 방법이 너무 인앤아웃을 세게 하거나 마찰을 많이 주거나 자극을 심하게 하거나 했을 때는 저렇게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상처가 날 수. 왜 피부니까. 마찰에서 당연히 상처가 나겠죠. 우리가 입안에다가 손가락 놓고 막 부벼보세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셔야죠. 만약에 여러 번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상대가 있던데요.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 여러 번 안 되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쁜 거랑 섹시한 거랑 그게 잘 맞는 거랑 다 별개예요. 연애 초반에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연애 초반이라는 거는 막 열정이 넘치는 단계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비유하자면 운동 외에 그 복식으로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합을 잘 못 맞추다가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제 서로의 장단점도 알아가고 내가 서브할 부분도 알아가고 하면서 합을 잘 맞추게 되면서 경기 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연애 초반에는 막 그 좋아하는 마음, 뭐 감정은 클지 모르지만 사실 몸에 대한은 서툴 수 있거든요. 상대의 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반보다는 좀 더 좀 서로한테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단계에서 저는 오히려 성에 있어서는 절정기가 온다고 봐요. 초반이 아니라. 초반은 이제 몸살이기 바쁘고 서로 이제 알아가고 막 이러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내 거를 다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줄까? 뭐 알아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약간 탐색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은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열정은 생길지 모르지만 합은 그렇게 잘 맞춰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깊은 산송님 될 때 열심히 하라고. 새겨 들으세요. 선배님 말씀하시잖아요. 될 때 열심히 하라고. 함께 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황홀하게 짜릿하게 녹아드는 기분으로 쾌감이 배가 되는 듯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성을 너무 그렇게 말초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흥분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거를 너무 쉽게 저버리고 포기하고 단절된 상태로 산다라는 거는 삶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위안이 되는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런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거거든요. 100번에 뭐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는들, 어디 가서 뭐 취미 생활을 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그 몸의 위로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서로 교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순간만큼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삶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라방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던 고민이 있던 그냥 고민에서만 끝나고 문제에서만 끝나고 회피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도전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하는 관계가 제일 최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50, 60이면 환갑도 그 전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환갑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서 환갑을 치를 만큼 고의를 치를 만큼 그게 큰일이었지만 지금 뭐 60, 70도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길어진 만큼 내가 40에서 50에서 성을 단절하고 포기하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남은 인생 동안 뭐 언제까지 외도할 거고, 언제까지 딴짓하고, 그렇게만 살 거냐고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밖에 성을 접할 수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응?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그 성은 진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죠? 성의 단계로 치면 1단계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저 마이너스 단계 성인 거고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런 걸 좋다?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은 훨씬 고차원적인 거고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정서에서 뭔가 충족감, 완전함을, 온전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 몸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거를 사서 한들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려면 온전한 파트너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럼 그 온전한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찾아요? 아니에요. 이미 내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인식하고 그 사람과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는 글러먹었어. 우리 남편은 글러먹었어.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여자가 밥일을 안 해주시면 사랑하는 여자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진정 사랑한다면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2번만 완복해보세요. 아, 아유, 맞아요. 저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거죠. 카카오톡에 그 돋보기 있잖아요. 거기에 라니아의 세라피 저희 채널명하고 똑같아요.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 교육 내용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자세히 안내돼 있고 또 1대1 개인 그 문의할 수 있는 그 채팅 창도 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쪽으로 한번 문의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해요. 맞아요. 내일이 어딨어요, 내일이. 누가 내일 있다고 그래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하시고, 최대한 사랑하세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얼마나 더 소중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죠. 잡아놓은 고기 물 안 준다고 뭐 이미 내 건데 하고 막대하고 편안하게 대하기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 진짜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다 살던 시대니까 정말로 사랑 나누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방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호강에 겨운 거예요. 옛날에 각방이 어딨어요.
한 방에 진짜 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던 시대도 있었는데 방이 없어야 돼요. 그래 한 방에서. 아, 옛날 한 방에서 다 하면서도 자식 대여섯 명씩 낳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각방 방이 많아지니까 애가 더 안 생겨.